원주시 변두리의 작은 시골 마을. 삼삼오오 하교하는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창혁 교수님이에요. 어디요? 이창혁 교수님 댁. 아, 왜 가요? 과학 배우려고. 가면 어떤 거 배워요? 맨날 뭔가 액티와 부피 같은 거 배워요. 신기한 거 배워요. 혹시 학원이라도 가는 걸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선생님은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 선생님입니다. 이거 즐겁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아주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할 실험 도구를 손수 챙기는 이 사람. 바로 이곳 마을의 과학 훈장님을 만나봅니다.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이곳 과학교실은 이름하여 과학탐구 창고. 자리에 앉아볼까 먼저? 세 사람은 양잿물 물킨 용액을 쓰고 두 사람은 소금, 우리 저기 소금 큰 결정, 여러분들이 결정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를 녹인 다음에 전기 분해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시계 방향이 조이는 거야, 시계 방향이. 자, 그래서 이거 먼저. 수업을 맡은 이분은 이창규, 강원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게요? 뭐 아까 잘하고 나서 왜 바꿔? 앞으로 해야지. 너도 이 방향. 실험기구 설치하는 방법부터 아이들이 제대로 실험할 수 있도록 그의 두 눈과 입은 쉴 틈이 없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 끼워야 되잖아. 그러려니까 이게 너무 높잖아, 이 사람아. 처음부터 이걸 높이를 좀 생각해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라 실험 과정은 서툴지만 호기심 많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가까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았어? 학교 것보다는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어요? 네. 수소, 산소, 전기 분해. 저학년들에겐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 소금 다 녹았지, 그지?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해봐, 너. 네. 아니,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실험인데요. 성공한 것 같죠? 됐다. 여기 나온다. 기체 나오잖아. 여기도 나온다.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이 순간이야말로 이창규 교수가 가장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너 연결 안 했어? 기체가 수소하고 산소하고 나오는데요. 2대1로 나와요. 아이들의 그 뭐랄까 수준을 맞춘다기보다는 우리 주변 자연 환경에서 연관되는 어떤 현상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해보라는 거죠. 접해보고 거기를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볼 것 같으면 어떤 그 핵심 단어 같은 것이 이제 이 뇌리에 남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죠. 이곳은 사실 이창규 교수가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이곳 보롱초등학교도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모교죠. 6월까지도 얘네들 과학실에 왔었어요. 6월까지 과학실에 왔었는데 얘들 날 보면 이렇게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난 것은 자신의 집에 무료 과학교실을 열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은 과학 동아리반 아이들의 학습 반응을 살피러 행차했습니다. 산만하죠. 산만한데 이제 실험을 일단 시작하면 이제 집중하니까 실험에. 오늘은 이런 실험했어요 하는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그래. 잘 배우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저기 학기 초보다는 이 뭐랄까 저 분위기가 한결 정돈이 됐다고 그럴까? 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노트 정리하고 하는 거 보니 교수님 댁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 활동하는 거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보다 너무 집중력 있게 더 잘하고 직접 한 명씩 실험을 하면서 자기가 다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다고 하고요. 전교생 49명의 작은 학교. 어린 후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 힘들게 다녔던 초등학교 시절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이게 바로 60여 년 전의 이창규 교수의 학적부입니다. 화려한 또 이 교수님의 또 몇 번. 이거 봐, 내가 그때 내 무릎을 다쳐가지고 전혀 1학년, 2학년은 다니질 못했단 말이에요. 활동적이나 신병 관계로 하는 수 없음. 이게 하는 수 없음 무슨 모친의 교육 이게 뭐냐? 열의는 열의는 네. 탁월한 분으로
불구자인 아들을 다리고 대리군대. 이게 뭐 서울 지방으로 진하게 극력 예. 노력하였음. 특히 이창규 교수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마을 분들의 도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골말로 이사를 갔어요. 골말은 여기서 한 1.5km 내지 1.6km 떨어져 있다고. 그 거기서 걸어오는데 그건 힘이 들어 진짜. 가까운 거는 그냥 절고 오겠는데 거기서 오다가 앉아 쉬고 오다 쉬고 이제 이러는데 내가 그 논길을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동네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나를 이제 제일 먼저 본 분이 이제 업고 여기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랬어요. 그때 마을 어르신의 따뜻했던 등처럼 이제 그가 자신의 등을 내어주려 합니다. 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창규 교수는 2012년 대학 교수 은퇴 후 이듬해 고향집을 수리해 무료 과학교실을 열었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교수 생활을 35년을 했잖아요. 하면서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어떤 자연 현상,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제대로 잡혀 있질 않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우리가 늘 생활에 거의 뭐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그러면서 알고 생활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어린이들한테 이 물질에 대해서 일찍부터 공부를 하자. 아이들 과학 실험의 큰 주제는 고체, 액체, 기체 등 물질의 상태. 평생 교육자로 살며 능숙하게 수업 준비를 해왔지만 나이 들수록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사람 이름을 외는 그 뭐랄까 능력이 아주 열등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이름 보고 얼굴 보고 이거를 한 학기 반복해야 뭐 이 중에서 한 80% 내지 90% 이름을 알아냅니다. 이름을 기억하죠.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는 어렸을 적 이창규 교수가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님께서도 내가 너무 똑똑하면 그런 그 비관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뭐 자살을 한다거나 일을 그르칠까 봐서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걸 바라지 않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렵게 상경했지만 당시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교는 거의 없었죠. 경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나를 뽑아줬다는 거. 그 학교가 나를 뽑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 우여곡절 끝에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지만 차별과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면접 보러 가면 우선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어? 그리고 앉을 때는 이렇게 앉을 때는 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꼭 앉는단 말이에요. 다르게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뻗정다리니까. 우리 사회가 필요 없다니까. 어? 그냥 난 무슨 청운의 꿈을 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교수가 되겠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 그런 꿈 티끌만큼도 없었어. 그리고 유학을 마친다 그래도 교수가 될 거다, 취직을 할 거다. 그런 건 어떤 생각도 못했어요. 왜? 당장 안 되는데. 그렇게 도망치듯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참 고맙게도 내 그 호스트 패밀리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나를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6주를 그분 댁에서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장애가 있다고 쫓겨날까. 당시 마음 졸였던 미국 생활은 정반대였습니다. 학생들이 상호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자기네들이 뭐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를 선정해요. 제가 1976년에 그 상을 받았어요. 리 어빈 스미스 어워드라고 굉장히 그 아주 전통 있는 상인데 내가 왜 이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그 미국 학생들이 나는 그냥 한국에서 온 정말 별 볼 일 없는 학생인데 나를 아껴주고 응? 나를 좋게 생각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거를 자기네 마음을 전부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나를 그 상의 수상자로 정해줬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교단에 서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고향으로 와 과학교실을 열겠다고 했을 때도 옆에서 적극 지지해주고 도와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동반자로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과학교육학부 현직 교수로서 누구보다 남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냥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는 뭐 참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아요.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사실 굉장히 옆에서 돕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남편이 이런 일을 할 때 참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정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 제가 앞서서 하지 못해도 남편 뒤에서 이제 보조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남보다 특별하죠. 그건 제가 늘 마음속에 이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 언젠가는 내가 이분들에게 진 빚을 좀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분들 다 세상 떠나시고 그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손자, 손녀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진 빚을 갚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학교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집 구경이 한창인데요.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죽는 사람 몇 대겠습니까?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들 동아리입니다. 동료 과학교사들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여서 이렇게 과학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현장 교육에 반영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는 과학교사 연구회 멤버입니다. 화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워낙이 그때도 교육에 되게 철학이 있으셨어요. 대학 때도 배웠고 대학원 때도 배웠고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세요. 놔두면 썩어요 이거는. 맞아. 그거 따수들 먹어. 아 이거 어차피 따야 돼 이거. 교수님 안 되시. 가뭄으로 토마토 이파리는 축 늘어졌지만요.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난 것 같죠? 정말 싱싱해요. 시골 인심이 한가득. 근데 어린이집 애들이 원주에서 한 그룹이 와요. 원 그룹이 오는데 걔네들은 금요일 날 11시에 여기 오는데 오면 여기 가서 저거 따먹고 그냥 뛰어놀고 그러고 실험 잠깐 하고는 또 안 가려고 그래. 또 돌아다니면서 그네 타고 놀고 뭐. 오늘은 유치원 아이들 대신 선생님들의 몫이 된 수확물을 들고 과학교실로 들어가는데요. 이창규 교수에게 배울 것이 많은 과학교사들. 교수님의 따뜻한 정을 한가득 먼저 마음에 채우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이곳의 실험기구며 장치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교사 한 사람. 그거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편리한 실험 도구가 자꾸만 눈을 사로잡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하고 그 사이 부부이기에 앞서 과학 분야 교수님인 두 분은 어느새 실험 이야기에 빠져 있는데요. 끓는 점을 보면 다르고 이 이야기 주제만큼은 서로에게 양보란 없습니다. 다를 거란 말이야. 과학 얘기를 할 때는 아직은 뭐 전혀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동료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관계가 아무래도 더 되지. 많이 배웠으니까 더 많이 알겠죠. 여러 가지로 나이도 더 많으니까. 저기 나가면 꽃들 있잖아요. 꽃 한 10송이만 가위 가져가서 잘라 갖고 와서 꽃잎을 뜯어 가지고 우리 저기 당금 소주에다 넣고 짧게 한 5분만 리프럭스 해도 금방 색소가 빠져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과한 다음에 소다 아니면 그냥
석회수 그거를 이렇게 누워서 색깔이 바뀌는 거. 그런 실험을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꽃으로 실험을 한다고요? 교사들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창규 교수는 서둘러 실험 도구 세팅을 마치고 재활용. 동심으로 돌아간 교사들. 용량을 정확하게 넣기 위해 주사기까지 동원. 7, 8. 자르기도 아까운 색색의 꽃잎들은 이렇게 잘게 잘라 용기에 넣어줍니다. 많은 거고 아낄 필요 뭐 있나? 당분간에 이게 오늘 실험은 꽃잎에서 추출된 색소에 알카리를 섞었을 때 색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 공해로 오염된 지역의 꽃 색깔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했던 교사들은 직접 실험을 하면서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적일지 아이디어도 얻는데요. 많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와서 이게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숙명하고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숙명에 해당되는 게 뭐냐? 원자번호. 그렇잖아. 그 원자번호 바꿀 수 없잖아. 그거. 그러면 운명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게 화학에서 에너지며 결합이며 사람 화학 결합하면 물질이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다른 물질 되듯이 내가 누구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게 화학하고 잘 매치가 된다. 액이 어느 정도 한마디로 화학은 인생과 닮았다는 이야기.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화학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이끌 수 있었던 이창규 교수만의 노하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그 왜 다른지 그건 나도 몰라. 성격이 다르죠. 왜 이게 다른 건지. 어떻게 좀 자극이 되셨나요? 교수님이 수업 진행하시는 걸 보면 아주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 소재를 찾아내신다는 거.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자연 현상, 과학 현상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저희 과학 교사들에게 굉장히 시각의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토요일 아침. 본체 뒤로 향하는 이창규 교수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한 학기 끝나는 날. 한 학기 우리가 대개 한 16주 정도, 17주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끝나고 왜 그 옛날 서당에서 보면 책거리 한다 그러잖아, 책거리. 그래서 우리도 이건 과학이니까 책거리는 아닌데 엄밀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아내 한인숙 교수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부에겐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큰 행사는 아니라도 이렇게 학생들,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또 뭐 별식도 먹고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 갖고 어려서 이렇게 이제 즐거운 그 추억을 갖는 것들이 사실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옛날 일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 마음을 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귀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과학 동아리반 아이들은 벌써 모였고 학교 선생님도 응원을 오셨습니다. 오늘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발표 준비 잘했어? 10명 아이들 각자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능숙하게 준비 중. 교수님도 보람 있으시죠? 실험했던 거를 다 기억해서 이렇게 기구들을 찾아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정말 실험을 잘 쫓아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간 아이들이 어떻게 실험했을지 궁금했을 학부모들도 속속 도착.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죠? 네, 오늘은 우리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과학 동아리 하면서 우리 교수님과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오늘 부모님과 동생, 친구들한테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과학 동아리에서 실험하고 있는 강중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소금의 재결정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재결정이란 고체 상태의 물질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결정을 해서 고체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물을 만들려면 비커 하나가 필요한데 이 비커의 무게는 28.4g입니다. 소금을 5g 넣으려면 여기에 5g을 더 넣으면 됩니다. 자, 2g 넣었으면 다시 한번 3g이 되고 33.4g. 소금을 넣습니다. 과학적 수치 개념을 심어주고 싶었던 이 교수의 노력이 조금씩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소금 결정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학원 하나 찾기도 힘든 시골에서 최고의 실험실, 최고의 스승을 만난 아이들. 지금 이 경험이 누군가에겐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첫발이 될 수도 있겠죠. 새롭고 뭔가 특별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잘했고요, 대견하고 또 이런 거 접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이 또 이렇게 시골에 계셔서 이런 좋은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대견스러워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학부모들이 가져온 음식까지 더해져 더 풍성해진 점심시간.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무엇이 됐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것은 이 교수 부부에겐 그저 일상입니다. 다만 이 시간이 즐거운 추억으로 아이들에게도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서 기분 어때요? 후련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어렸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또 이 마을에 베푸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음에 이런 베품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를 그 초등학생들만 현재 대상으로 하는데 중고등학교에다가 어떻게 좀 이거를 확대할 수 없을까, 그런 것도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어른들을 위해서 어떤 교양 프로그램 같은 거,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까.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계획에 들어있죠.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땅. 나의 곁에 있던 이웃들 모두가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창규 교수가 이곳 고향에서 제2의 인생 오늘을 사는 이유.